원전의 비용의 대부분 뭘까요? 기계값이 제일 중요한 이 기계값을 낮춰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최대 50%까지도 세액 공제를 줘요. 그게 이제 바이든 정책이었고 네. 규제도 풀고 돈도 깎아줬으니 이제 지어라 라고 하기 시작하는 게 트럼프 2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 인사이트를 플러스하는 시간 플러스 ETF 라이브, 오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세라입니다. 오늘 플러스 ETF 라이브에서는요, 전문가와 함께 금융과 경제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력적인 ETF에 대한 자세한 소개까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전상훈 펀드 매니저님, 또 대신증권 허민호 수석 연구위원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화자산운용 ETF 매니저 전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에서 유틸리티와 그린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허민호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트럼프 2.0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바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취임식이 1월 20일이니까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요. 아마도 투자자분들은 트럼프 수혜주를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트럼프 픽 찐 수혜주로 기대가 되는 바로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ETF 라이브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 원자력 밸류체인에 주목할 이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전 트럼프 1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스탠스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제목을 보다시피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쟁이잖아요. 네. 원전도 되게 중요한 에너지에서의 패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원전은 군사력하고도 한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주 개발하기도 그와 관련된 에너지는 핵심은 원전이거든요. 네. 다시 미국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원전에 대해서 패권을 다시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을 미국이 갖고 있고요. 네. 트럼프 1기 때 이미 새로운 원자력, 그래서 선진 원자로에 대해서 기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ARDP라든지 NEI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원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원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아, 그쵸. 안전. 첫 번째도 안전. 네. 두 번째는 번째도? 안전 아니에요? 안전. 네. 셋째도 안전. 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은 제일 중요한 네. 이 규제 사업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근데 새로운 원전을 개발하려다 보니 이 규제 과거가 아닌 새로운 네.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규제안이 만들어진 게 첫 번째 작년 7월 달에 네. 통과된 어드밴스 액트라는 법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원전을 그동안 안 나다가 네.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니 네. 이게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지 않을까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IRA에 네. 기존에는 IRA는 재생에너지만 보조금을 줬어요. 근데 원전에도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고, 원전은 우라늄이 사용되는 양이 정말 조그맣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원전의 비용의 대부분 뭘까요? 기계값이에요. 기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 제일 중요한 이 기계값을 낮춰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하. 투자비를 줄여준다. 얼마까지? 얼마까지? 32년까지 원전을 지으면 네. 최대 50%까지도 세액 공제를 줘요. 오. 반가격이에요, 반가격. 네네. 그게 이제 바이든 정책이었고, 네. 그게 풀어놨고, 그 다음부터 트럼프가 됐으면 뭘 할까요? 규제도 풀고 돈도 깎아줬으니 이제 지어라! 라고 하기 시작하는 게 트럼프 2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이해가 아주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훅훅 들어오는 이런 퀴즈 좀 긴장했죠, 매니저님?
살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쉽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배경은 아무래도 이게 AI 시대와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원자력이 근데 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AI가 데이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그 애들은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밥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전기예요. 음, 전기를 많이 써야 돼요. 네, 네. 네. 제가 얼마 전까지 챗GPT를 안 쓰다가 최근 들어서 오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그걸 써봤거든요. 오, 근데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앞으로 써야 할 것 생각을 먼저 대신 해줘요. 어,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기존의 GPT-4보다 네. O1이 토큰, 토큰이라 말을 하면 그것도 데이터 센터의 하나의 밥 같은 건데 밥알인데 네. 10배 이상을 쓴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기 수요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그렇네요. 네. 것 같거든요. 앞으로 네. 로봇 시대가 되면 그것도 AI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엄청나게 쓰여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빅테크들이 과거에 아리백이라는 걸 선언했어요. 네. 아리백은 뭐냐면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다 쓰겠다라고 한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재생에너지를 막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은 이용률이 30% 정도 미국에서 나오거든요. 원자력의 이용률은 90%예요. 자, 그러면 태양광 가지고 원자력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전력을 공급하려면 태양광 몇 배를 지어야 될까요? 3배를 세 지어야 배. 최소 3배인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거기에 말려는 전력망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태양광은 낮에는 많이 나오는데 밤에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나오는데 겨울엔 또 안 나와요. 그렇죠. 가능성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서 ESS도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그런 것도 존재해요. 그리고 그에 맞는 과연 재생에너지가 정말 싸? 라는 고민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뭐냐면 아까 이런 발전원 가격 말고도 전력망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ESS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 태양광이 과연 싸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되기도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전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갑자기 냉방 수요와 난방 수요가 어마하게 증가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물론 보일러를 쓰니까 겨울에는 별로 전력 수요 별로 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보일러 본 적 있으세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안 쓰지 전기로 않아요? 돌리거든요, 걔네들은. 아. 겨울철에도 마저도. 네. 그러다 보니 전기수가 중간중간 올라가는데 네. 전기는 저장이 잘 안 되는 데다 보니 그거를 위해서 다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잠깐의 수요를 위해서 캐파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점점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분자는 늘어나는데 분모는 줄어든다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청정한 기저 발전이 필요하다. 언제나 24시간 360일 가동되는 이 필요하다라는 게 새롭게 글로벌로 새롭게 인식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청정 에너지원이 원전이다. 그래서 새롭게 빅테크들도 원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 관련한 대비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SMR 네. 소형 모듈 원전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SMR의 처음의 시작은 지금의 SMR 병칭 명칭은 스몰 네. 모듈러 리액터거든요. 처음에는 중간에 모듈러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미디엄이었어요. 미디엄. 무슨 말이냐면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면서 원전 안정성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네. 그러면 원전을 사고가 터졌을 때도 또 여전히 뜨거운 열이 발생하지 않게끔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후쿠시마 사건 터졌을 때 비상발전기가 멈추면서 네. 물을 냉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고가 터졌을 때도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좀 어려운 말로 피동형 기술. 그리고 피동형 기술이라는 것은 안전 장치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공기 순환을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 원전을 하니까 너무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조그맣게 만들어 보자. 그럼 열 제어가 쉬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대류 현상을 통해서 원자로 가동시킬 수 있겠네? 라고 시작하면서 SMR, 스몰 네. 미디엄 리액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은 우라늄의 양이 사용되는 양이 정말 조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대형 원전은 용량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비용을 단위당 생산 양당 비용을 줄이는 구조였거든요. 네.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농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싸게 만들까라고 하면서 그러면 얘를 모듈화 시켜보고 표준화 시켜보자. 나가면서 SMR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SMR이 향후 에너지 산업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되게 중요한 게요. 대형 원전은 용량 키고 건설 기간이 12년, 뭐 요새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원전을 워낙 안 짓다 보니까 네. 원전은 건설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민간 기업에서는 이 대형 원전을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네. 너무 언제 완공될지 모르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미국과 유럽은 민간 시장이 전력 시장의 차지하는 65%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는 대형 투자를 못하니 그러면 조그맣게 지어보자라고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네. 특히 SMR은 대형 원전보다 조그맣게 만들 피동력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본 조달할 때도 민간은 대형 원전은 너무 크니까 혼자 담당 못하니까 자기 혼자 담당하게 파이낸싱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원자력과 SMR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쓰이는 원료, 그러니까 우라늄이죠. 이 우라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원료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원자력 발전에는 농축 우라늄이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우라늄 정광을 농축해서 만들어지는 원료인데 네. 결국엔 우라늄 발전을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라늄 정광을 구입을 해서 농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떠오르는 국가가 미국인데요. 네. 미국은 우라늄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정광을 공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네. 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는데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농축 우라늄 공급의 60% 정도를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은 농축 우라늄의 4분의 1가량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미국 원자력 발전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 의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존도가 진짜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농축 우라늄뿐만 아니라 우라늄 정광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미국은 2023년 기준으로 우라늄 정광의 95%를 외국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우라늄의 40% 정도는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카자흐스탄은 사실상 중국의 공급망 안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21년에 중국 국영 우라늄 공사가 카자흐스탄 우라늄 공사의 지분 절반 정도를 매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광산을 보유한 게 있었는데 그 지분의 절반 정도를 중국이 구입을 하면서 중국은 이제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망을 갖추게 된 것이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우라늄 공급망 육성을 좀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3분의 1가량의 우라늄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라늄 공급망 육성은 앞으로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봐도 미국은 어쨌든 우라늄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요. 네. 자원이 정말 많은 나라예요. 네. 알고 보면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했을 뿐이에요. 네. 그냥 그동안은 러시아, 중국에서 싸우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패권 전쟁 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걔네 안 싸우려니 자기네 스스로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래서 지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농축 구축 설비에 총 한 27억 달러까지 투자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SMR이 되면서 새로운 우라늄이 훨씬 더 현재 우라늄의 농축도가 한 3에서 5%짜리를 대형 원전에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SMR 특히 이제 새로운 선진 원전 SMR이라고 하는 4세대 SMR 테라파워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의 SMR은 4세대 SMR이거든요. 근데 걔는 훨씬 더 높은 농축도의 우라늄을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류라고 부르거든요. 한류? 무슨 뜻일까요? 약자인가요? 약자죠. 무엇의 약자? 뒤에 LU. 매니저님 아실 것 지금- 같아요. 네. 매니저 손 들었어. 답변해 주세요. 이게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네네. 오. 영어의 플레임은 뭔가요? 제가 너무 그것까지는 딥한 거 아니에요, 연구원님 지금? 정확하게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뒤에 LEU는 네. L은 로우, 로. 중간에 E는 인리치드, 네. 그 다음에 U는 우라늄이고요. 근데 LU니까 내가 네. 말씀드렸던 3에서 5% 정도의 농축도를 쓰는 거예요. 얘를 조금 더 높여보자 네. 라고 하는 게 앞에 HA인데 네네. 앞에 H는 하이예요. 중간에 A는 뭘까요? 힘을 내요, 매니저님.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있을 거야. A가 뭘까요? 저도 몰라요. 나중에 집에 가서 GPT한테 물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동안 러시아한테 이걸 의존을 했다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네. 해서 그 기업들한테 개발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 보조금도 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ETF에 이거 들어가나요? 이 기업들? 들어가는 이런 우라늄 농축 관련돼서 그 SMR 원료로 사용되는 이 한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거 관련된 농축 기업들이 좀 들어가는데 이건 이따가 다시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알겠습니다. 중요한 좀 정보를 기다리라 좀 이거죠? 뒤로 보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원자력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더 생기거든요. 또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매니저님,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ETF에 어떤 또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원자력 밸류체인은 우선 우라늄 채굴부터 농축, 그리고 이제 원전의 설계, 건축, 그리고 원전의 유지 보수까지 되게 거대한 하나의 밸류체인인데요. 네. 우라늄 채굴과 농축 관련된 기업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구축에 좀 집중을 해서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인 기업들을 선별하였는데요. 일단은 이 밸류체인 각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라늄 채굴 관련돼서는 미 우방국인 캐나다의 카메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희는 그 기업을 좀 주로 담고 있습니다. 카메코는 글로벌 우라늄 공급의 2위 업체이고 미국에 한해서는 공급 1위 업체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우라늄 공급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종합 건설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보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밸류 체인에서 맨 앞단과 이 건설에 해당하는 중간단을 다 맡고 있는 되게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라늄 농축에서는 저희가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기업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이 기업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 네. SMR,
거기 아까 이제 이야기하셨죠. 그 SMR의 주 원료인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한류를 이제 미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한류 관련돼서 미국 에너지부와 장기간의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라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카메코, 센트러스 에너지.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 또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원자력 밸류 체인의 후방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그 전방으로 와서 네. 저희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 체인 ETF는 원자력 전방 산업에도 50%가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 우선은 차세대 원전인 SMR 관련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SMR 관련 기업들은 비상장인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스타트업인 상태인 기업들도 많아서 투자를 하기엔 약간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그렇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업이 있으니 네. 그게 바로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오. 뉴스케일 파워는 이제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SMR 설계 인증을 받은 유일한 기업이어서 이제 AI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제 전력 공급을 위해서 SMR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업. 맞습니다. 네. 저희 ETF 내에서 비중은 한 3%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린 플루오르라는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의 대주주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3%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업은 플루오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엔지니어링 및 건설 관련 회사로서 다양한 산업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네. 원전 관련돼서는 원전의 설계랑 시공 그리고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케일 파워의 대주주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SMR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동반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사업 부문 중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이 포함된 에너지 사업 부문의 매출과 그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SMR 원전의 시대에 좀 더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ETF 구성 종목 봤는데 카메코가 비중이 19%나 되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카메코의 비중을 되게 높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숨겨진 뭐가 있는 거 아세요? 작년 11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네. 원전 로드맵을 발표됐거든요. 네.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의 원전을 새롭게 짓겠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원전 캐파가 한 100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300가까지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200기가에서 60기가가 대형 원전이에요. 그리고 SMR이 한 130기가, 네. 그리고 한 10기가는 기존 원전을 수명 연장하면서 조금 늘리는 거거든요. 네. 60기가의 대형 원전을 뭐로 지을까요? 누가 지어줄까요? 누가 지어줄까? 누가? 그거 없어요? 복이 없어요, 용건님? 보기요? 네. 네. 좀 저희는 이렇게 찍는 거에 찍는 거 익숙해가지고 객관식? 네. 좀- 주관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세대가. 그렇군요. 네. 네. GPT는 주관식으로 대답하던데. 네. 미국의 대형 원전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웨스팅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분 웨스팅하우스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빨리 그럼 대답 빨리 했어야지. 왜 근데 그 그래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카메코 몇 프로 갖고 있다?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 숨어있는 숨어있는 수혜의 기업인 거죠. 19%나 네. 나름 의미 있는 비중을 ETF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상당히 좋은 종목을 잘 그쵸? 선별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끝으로 벌써 또 우리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정말. 맞습니다. 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의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짓지를 않아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밸류 체인이나 이런 것들 기술 개발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제조, 부품, 원재료들을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많이 그동안 해왔던 건 중국과 러시아였거든요.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경쟁력이 그 분야에 없어요. 그러니 반대로 엄청난 수혜가 될 거라는 거죠. 네. 육성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반대로. 뭐 한국에서도 그거에 대한 원자로를 또 우리나라 근데 미국에 원자로가 없으니 대안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도 그 대안으로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 원자력은 사업이 허가되는데도 한 4, 5년이 걸리고요. 대형 원전은 건설하는 기간이 또한 10년 넘게 걸려요. 네. 그래서 그걸 작게 만들고자 SMR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SMR이 또 실제로 건설의 착공이 이루어지고 현실화 보여주는 걸 저희가 확인하는 기간이 또한 2030년 이후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네. 접근을 하시는 게 투자 전략이 맞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차별점이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 전방 산업부터 이제 후방 산업까지 어느 한 부분 놓치지 않고 고르게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위주로 이제 건축 기업에만 투자를 치우쳐 있지는 않고 그 앞단에서 원료가 되는 실물 우라늄을 10%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라늄 관련 기업에 40%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패권 경쟁의 수혜 자원인 우라늄과 네. 원자력 산업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그 타이틀처럼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 이 시대의 핵심인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뿐만 아니라요.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ETF까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님 덕분에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계속 카메코 계속 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좋습니다. 매니저님 우리 또 게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하신 멘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자력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그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혹시 아나운서님 우라늄 1g이 네.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내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퀴즈예요? 맞습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연구원님한테 나가지고 제가 맞추면 안 되죠? 안 돼. 네. 엄청 작지 않을까요? 1g이라고 하면은 너무 작지 않을까? 뭐 에너지를 낼 수는 있나요, 요거? 저도 이게 1g이라는 게 엄청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랍게도 석유 드럼통 9개 그리고 석탄은 거의 뭐 100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100톤? 하더라고요. 100톤이요? 네.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전력 부족 시대에서는 네. 우라늄 관련 이런 원자력 발전이 좀 더 전망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러면은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두 분? 여기 계시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플러스 ETF 라이브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 원자력 밸류체인을 주목할 이유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또 아주 쓸모있는 그런 투자 인사이트가 플러스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